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내 이름 불러? 포장하지 맙시다. 아버지가 학운협 회장이 아니었다면 우리 고향정엔 청년위원장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정치 이미지와 어울리는 키워드를 최연소 여성, 청년, 과학, 그리고 부동산 이런 주요 이슈 키워드들에 대해서 선점하고자 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후에 다시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의회에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메시지로 내고 있으나 정작 고향정 당협에서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에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시에 김은혜 도지사가 갑자기 방문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청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까지 집합하라는 공지사항이 몇 시에 올라왔냐. 그날 새벽, 전날 새벽이 아니고 그 당일 9시에 집합을 해야 되면 그 5시간 전인 새벽 4시에 카카오톡이 청년위원회 방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슨 10시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고향정에 방문하시는데 테이블 및 의자 배치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어이가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참아온 이유는 이제 지역의 한 당협에서 있었던 이 청년위원회 문제가 뭔가 파급력 있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고향정에서 출마한 후보님들 중에 대다수가 공천에 반기를 둘 수 없다며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직으로 계신 의원님께 물어봤어요. 의원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원님 보시기에도 잘못됐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당협위원장님께 라고 했더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선거를 겪어오신 이 선배님들은 이런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잘못된 공천, 행사를 의례 관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거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잘못된 걸 알고 계시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무엇보다도 가장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의원 후보자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협위원장의 최애 또는 차애가 되기 위한, 즉 공천받기 위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청년들이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 발언 때 누군가가 지금 김연아 당협위원장님께서 수일 전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금 수수와 연관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김연아 당협위원장님은 자신은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현찰다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 하실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저 2년 후 있을 총선에서 학부모들의 표심을 매개로 시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딜한 그런 어리석은 계산을 한 것은 아니었기를 바라는 정말 충정 어린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승화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 의혹이 말 그대로 의혹이기 때문에 해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거나 또 법을 어기는 일을 실제로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년들이, 시민들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특혜를 천승화 후보자가 입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학운협 회장이 아니었다면 천승화 후보자는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입당도 하지 않는 청년이 위원장님의 손을 잡고 와서 위원 활동을 하면서 여성 청년 보좌역이라는 직함까지, 없는 직함까지 만들어서 줄 만큼 최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잣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당협위원장과 천승화 후보자는 분명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군엽 회장, 천승화 아버지와의 독대 과정과 천승화 후보자의 입당 행적을 보자면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결코 이게 쉽게 납득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공직 후보자들에게 이런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위원회 카카오톡 방에서 김연아 당협위원장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카카오톡 방을 탈퇴시키면서 청년위원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청년이라는 것이 어른들 누군가가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천승화 후보자의 공천을 의회와 의정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고 포장하지 맙시다. 본건과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당시 당협위원장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국장과 선거사무소장도 이 비례대표 공천권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공천 절차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이 나가고 선거사무소장은 해임이 됐는지 나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도의원 후보님 만났더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내 이름 불러? 라고 하길래 저는 고양정 청년위원장입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고양정엔 청년위원장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임이 된 건지 원래부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해촉하고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운영위원들로 꾸리고 다시 해나가는 이런 비상식적인 당협 운영 자체부터 저는 당무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고양정 시민들과 108만 고양 시민들께서 피해를 고스란히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당무감사 넣어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은 당직자분들께서 답변 주실 수 있도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